자, 안녕하세요. Linear Algebra for Statistics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크라이멀즈 룰과 여러 가지 인버스 매트릭스의 룰을 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인버스 매트릭스의 여러 가지 성질들과 우리 분할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라이멀즈 룰 봤었고요. 역행렬의 공식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역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분할 행렬이라고 부르는, 자, 파티션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자, 파티션드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죠. 자, 요 놈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행렬의 성질은요. 자, 먼저 첫 번째 성질은 대각행렬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대각행렬인데, 대각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대각선은 이게 숫자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도 나타내도 되고요. i는 1에서 n까지 dii가 있다. dii가 어떤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d11, d22, dnn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대각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각행렬은 다음과 같은 프로포지션, 이게 명제가 있어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대각행렬 a가 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대각 원소가 0이 아니다. 라고 하자. 이게 D11, D22, DNN이 다 0이 아니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 A란 매트릭스의 역행렬은요. 그냥 그 DII 분의 1 요 놈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자, 만약에 이게 A 위에 적힌 게 A면 A 인버스 매트릭스는 어떻다는 얘기냐. D11 분의 1 D22 분의 1 닷닷닷 dnn 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자, 이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만약에 리마크를 한번 볼까요? C가 0이 아니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C 곱해서 인버스 구한 것은 C분의 1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C가 뭔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 예를 들어서 3x3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는 C, 0, 0, 0, 0, 0, 0 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전체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요것의 인버스 매트릭스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C분의 1, C분의 1, C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자, 요런 결과다. 그 얘기네요. 자, 이거 나중에 뭐 해보셔도 되는데 직접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조금 이용하면 자, 이렇다는 걸 쉽게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자,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프로포지션 한번 볼게요. 자,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는데 자, 이것이 직교 행렬이면 올소고날하다는 얘기지. 올소고날한 매트릭스면 자, 즉 행끼리 혹은 열끼리 다 서로 직각을 이룬다. 올소고날하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A의 인버스는요. A의 트랜스포즈하고 같습니다. 자, 직교 행렬의 정의가 직교 행렬은요. A 트랜스포즈 직교 행렬의 정의에 의하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하고 같다. 그러고 그것이 아이덴티티 인버스 매트릭스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직교 행렬의 정의이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인버스 매트릭스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A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요 놈하고 요 놈도 그러니까 A의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가 된다. 자,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직교 행렬이란 말 자체가 그렇다. 오케이? 다음. 그 다음 프로포지션은요. 자, A도 스퀘어 매트릭스, B도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각각이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다 non singular 매트릭스란 얘기고 랭크가 n이란 얘기죠. 자, 앞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A, B 곱한 놈의 인버스는 이렇게 각각의 인버스를 자리를 바꿔줘야 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프루프를 보니까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 이거 곱하기 AB
요거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를 조금 다시 엮었습니다. 요걸 요렇게 엮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남는 것만 요렇게 되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지 않느냐? 그 다음도 마찬가지. A, B에다가 요렇게 하면 자, 이 두 개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으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괄호를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이거니까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사실이지. 자, A 곱하기 B가 둘 다 A하고 B가 둘 다 스퀘어 매트릭스면 A, 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다. 자, 그다음 프로포지션 보니까 자, 이 스퀘어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좀 이제 역행렬하고 트랜스포즈가 섞여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인버스가 요놈이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와 요놈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지금 트랜스포즈가 있고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트랜스포즈 하나 묶으면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원래 트랜스포즈가 있으면 이 두 개 자리를 바꿔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네요. 그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자, 여기 트랜스포즈 있으니까 트랜스포즈로 묶고 요놈과 요놈을 자리를 바꿔줘.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A라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 요거하고 요놈은 서로 인버스 매트릭스 관계에 있다. 그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가 앞에 있는 요놈이다. 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자, 그 다음 이제 한 네 가지의 또 프로포지션을 주르륵 볼 텐데요. 빨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 elementary row operation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i번째 행과 j번째 행 자리 바꾸라는 거죠. 자, 뒤에 가서 먼저 이거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였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네 번째 행 자리 바꾸라 그러면 두 번째 행의 네 번째 열,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다가 1을 이렇게 자리 바꿔주는 거였죠. 자, 근데 이 놈은 그놈의 인버스는요, 그놈 자신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요 매트릭스의 뜻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i와 j 행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연산이에요. 그럼 그것의 역행렬은 i, j 바꿨는데 또다시 i, j를 바꾸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i, j 자리를 바꾸는 행 연산을 했는데 기본 행 연산을 했는데 또 자리를 바꾼다. 그러게 바로 원상복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은 서로 인버스 관계에 있다. 그 말이 맞네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번 보니까 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거. 자, 이건 뭡니까? J번째 행에다가 C를 곱해가지고 I번째 행이랑 더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건데요. 자, 만약에 이거는 지금 2배를 하는 거고. 자, 잠깐만요. 이제 밑에 제가 좀 헷갈리게 밑에 있는 거 먼저 봅시다.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자, 밑에 있는 걸 좀 보니까요. 세 번째 행에다가 C를 곱해가지고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한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행에다가 세 번째 열의 여기다가 C를 적는 이런 매트릭스였어요. 자, 이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요 얘기고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요 얘기인데 조금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저거다. 자, 요 얘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J번째에다가 C를 곱해가지고 I번째에다 더하는 행연산의 역행렬은 J번째에다가 마이너스 C를 곱해가지고 I에다가 더하는 역행렬이다. 행연산이다. 자, 그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j에다가 c를 곱하고 i 더한 다음에 나중에 또 j에다가 마이너스 c 곱해가지고 i에 더하면 다시 그냥 원래 그대로가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대로니까 이게 역행렬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요런 행연사는 i 번째에다가 c를 곱하자는 거지. 그럼 요놈의 역행렬은 뭘까요? i 번째에다가 c를 곱한 것의 역행렬은 i 번째에다가 c분의 1을 곱하면 다시 원상복귀 오리지널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요런 것이 바로 역행렬이다. 자,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저기 시어럼은요. 자, 요 시어럼이니까 요것은 이제 늘 참인 우리가 이제 증명이 가능한 건데요. 자, 이건 시어럼 보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는데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 그 역행렬은 단 하나뿐이랍니다. 자, 어느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딱 유니크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다. 왜 그러냐? 만약에 C하고 D가 두 개가 A의 역행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가능한 건지. 자, C가 A의 역행렬이라고 그랬으니까 A 곱하기 C나 C 곱하기 A나 전부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D도 역행렬이라면 D 곱하기 A, A 곱하기 D도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C라는 놈이 있으면 C는 C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똑같을 거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게 예를 들어서 A하고 D 똑같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요거 먼저 계산할 수 있겠죠. C 곱하기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D가 되니까 얘는 D다. 결론은 C란 매트릭스하고 D란 매트릭스는 같은 것이다. 달라질 수가 없다. 그 얘기가 A 행렬의 역행렬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분할 행렬의 역행렬인데, 자,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분할 행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해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분할 행렬의 역행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론을 한번 볼게요. 자, 크기가 같은 두 행렬 A, B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에 성립한다. 자, A라는 커다란 매트릭스가 사실은 조그만한 매트릭스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요런 매트릭스도 있고 요런 매트릭스도 있고 요런 매트릭스도 있고 요런 매트릭스도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파티션 매트릭스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A라는 매트릭스가 뭐 1, 1, 1, 2, 2, 1 0, 0, 0, 0, 0. 뭐 꼭 0이 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적으면 요거를 요렇게 쪼개 가지고 A11을 1, 1, 1, 2, 2, 1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A1, 2를 2, 2, 2, 2라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쪼갰다. 파티션드 매트릭스야 이게. 자, B도 파티션드 매트릭스다. 자, 그러면 합이 가능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합이 가능한 경우란 얘기는 요 파티션드 매트릭스의 사이즈하고 요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똑같다는 얘기죠. 몇 행 몇 열이냐가 똑같다. 다 똑같다면 그냥 각각에게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을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된다. 자, 간단하게 이해될 것 같고요. 트랜스포즈는 예를 들어 A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요.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리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A11의 트랜스포즈, A22의 트랜스포즈는 있고요. 그 다음에 1, 2의 트랜스포즈가 밑에 이렇게 적히는 거고 2, 1의 트랜스포즈가 위에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커다란 매트릭스 만들어 놓고 트랜스포즈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 파티션드 매트릭스의 이러한 룰을 따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분 행렬 간에 파티션드 매트릭스 간에 행렬 곱이 가능한 경우, 만약에 사이즈가 맞다면 가능한 경우라면 자, 이렇게 한다. A 곱하기 B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A11 곱하기 A11 이렇게 하고 더하기 A12 곱하기 A21 A12 곱하기 21 가능하면
행렬의 사이즈가 맞으면 이렇게 하라.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겠지. 그래서 A11 곱하기 A12 더하기 A12 곱하기 A22 이렇게 하라. 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션드 매트릭스도 마치 그냥 일반적인 매트릭스처럼 사이즈만 맞으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나왔는데요. A란 매트릭스가 이런 게 있다. 이때 A의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한번 구해봐라. 나중에 혹시 이런 게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쓸 일이 있는데 그냥 지금 연습삼아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제 I3라는 얘기는 이게 1, 1, 1, 0, 0, 0, 0, 0, 0 이런 매트릭스고요. 자, 구분해야 될 게 여기 1에 3 해놓은 매트릭스는 1, 1, 1이라는 컬럼 벡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뭐냐? 트랜스포즈는 요놈의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적은 거고요. 요놈의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적었어요. 근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그대로지. 그 다음 요놈의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지. 요놈의 트랜스포즈 하니까 전체의 트랜스포즈 하니까 각각의 트랜스포즈인데 위치를 이동시켰지. 그러니까 1, 2가 있고 1, 3의 트랜스포즈가 뒤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놈의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얘는 여기.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지금. 전체의 트랜스포즈니까 상수는 그대로 있고 전체의 트랜스포즈니까 각각을 트랜스포즈 하되 자리를 바꿔줘야 돼. 지금 1, 2, 1, 3의 트랜스포즈지만 이게 1, 3, 1, 2의 트랜스포즈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구할 일이 있으면 A 트랜스포즈 구했고 A 했잖아.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요게 된 거야.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4, 16에다가 1, 3 1, 2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요거 하니까 뭐 4하고 4는 이미 나왔고요. 행렬만 따지면 1, 2 곱하기 1의 3의 트랜스포즈. 자,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일단 이거 적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얘는 이제 3행 1열인 거고 얘는 2행 1열인데 이거는 1행 2열이 된 거고 얘는 2행 1열인 거고 얘는 3행 1열인데 원래 이제 1행 3열이 되어서 얘는 결국은 3행 3열짜리 커다란 매트릭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대로 이렇게 쭉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간소화시키면 얘는 그대로 여기 왔고요. 얘를 보면 얘가 지금 요놈이거든. 요놈은 결국은 1 by 1 매트릭스, 즉 상수 아닙니까? 상수면 상수가 얼마가 됐을까요? 자, 요것만 계산해 보면 1, 1하고 1, 1 이거 계산한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1은 2네 2. 그러니까 이게 2니까 16이 32가 되면서 나머지 것만 매트릭스 형태로 자리 잡더라. 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를 알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할 행렬에 좀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행렬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할 행렬의 행렬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어럼은 제가 증명을 하지 않을 건데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정방행렬 P가 자, 스퀘어 매트릭스네요. 그런데 동일한 크기의 정방행렬인 A, B, C, D로, 그러니까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n by n이고 얘도 n by n이고 얘도 n by n이고 얘도 n by n이면 얘는 몇 by 몇이겠어요? 2n by 2n인 매트릭스네. 그러니까 정방행렬이 맞죠. 자, 그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 하자. 그러니까 여기 P가 있으면
요것도 정사각형, 요것도 정사각형, 요것도 정사각형, 요것도 정사각형.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길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자, 다 정사각형이다. 자, 그때 제가 증명을 하지 않겠으면 좀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오긴 한데 C 곱하기 D하고 D 곱하기 C가 같으면 P의 디터미넌트가 AD 빼기 BC의 디터미넌트와 같다라고 일단 돼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제가 증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십시다. 두 번째, D라는 놈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요 놈의 인버스는 요 놈의 디터미넌트는 AD 빼기 BD 인버스 CD의 디터미넌트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D라는 것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렇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증명은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다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때 그냥 우리가 이제 한번 쓸 거고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P의 트랜스포즈를 할 때 P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A 디터미넌트 곱하기 D 디터미넌트 빼기 B 디터미넌트 C A 디터미넌트 이런 식으로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혼동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다. 어떻다고?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두 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구나 하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간혹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스퀘어 매트릭스 이것과 스퀘어 매트릭스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자, 요것도 정사각형 매트릭스고 이것도 정사각형 매트릭스다. 오케이? 그 나머지는 다 0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블럭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다이아고널에만 뭔가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다. 다 0, 0, 0, 0 돼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요럴 때는요. 다음과 같은 결론이 성립한답니다. 첫 번째. 이 A라는 매트리스 랭크는 요 0이 아닌 요 랭크의 합과 같다. 랭크의 합과 같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이게 정방행렬이고 이게 블럭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서로 선형 종속인 행이 없어요. 즉 요렇게 뭐 행들이 있을 텐데 선형 종속인 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 전체의 선형 종속이 즉 선형 독립인 행의 숫자는 각각의 선형 독립인 행의 숫자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렇죠? 랭크라는 것은 linearly independent한 로우들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이 맞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요렇게 생기면 A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거나 같다. 자, 이 말은 왜 그러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P가 A, B, C, D라고 하는 스퀘어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렇다 그랬거든. 자, B 곱하기 C나 C 곱하기 D나 이제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같겠죠. 자, 만약에 그렇다라면 P의 디터미넌트가 요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 상황은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C에 해당하고 여기에 D에 해당하는 거죠. 0 곱하기 이거나 이것 곱하기 0이나 이게 같을 거 아닙니까?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P에 해당하는 게 A죠. 이 P의 디터미넌트는 즉 A의 디터미넌트는 B 곱하기 C가 자, B 곱하기 C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면 B 곱하기 C는 보나마나 0, 0이니까 이게 0이 된다고. 이게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D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AD만 남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디터미넌트 A11 곱하기 A22인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우리가 10장에서 뭘 배웠냐면 이 둘 다 스퀘어 매트릭스면 A, B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요렇게 적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가 요런 좀 재미난 사실을 이용하자. 자, 그런 차원이니까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렇구나 이해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11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A의 디터미넌트는 A의 역행렬은 각각의 역행렬을 이렇게 표현한 거나 같다. 자, 왜 그러냐? 정말 이 말이 맞으면요. A라는 매트릭스하고 요거하고 곱해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는 요거죠. 지금 제가 적은 건 요거죠. 이걸 곱한 거나 혹은 자리를 바꾼 거나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나 보면 되는 거죠. 됩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고 이 00이니까 A11과 A11의 인버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제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바이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이게 다 0, 0. 여기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자,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죠? 자, 거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분할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인데요. 분할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것. 자, 만약에 행렬 P가 있고 다음과 같이 분할되고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 그 다음에 AD가 정방 행렬이다. 그러니까 요게 정사각형이고 요게 정사각형인 그런 행렬이라면 자, 그런 조건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요 D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P의 역행렬이 다음과 같답니다.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역행렬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A, B, C, D만 있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Q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 Q도 있고 여기도 Q가 있고 여기도 Q가 있고 여기도 Q가 있고 있는데 Q가 뭐냐? Q가 요렇게 정의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외우는 건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자, Q가 요렇답니다. 요게 이제 요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한번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증명은 생략하고 Q가 자, 요렇다. A 빼기 B D 인버스 C라고 하면 요렇게 되면 P의 역행렬이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요 얘기를 자,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이 A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대요. 자, 그런데 요 놈하고 요 놈이 전부 다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요 A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라. 우리는 자주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풀이를 한번 보면요. 지금 A22가 정직행렬, 그러니까 non-singular 매트릭스라는 얘기죠. 왜냐?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on-singular 매트릭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방금 앞에서 D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P의 디터미넌트는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복잡한 수학식처럼 보였는데 요걸 한번 그대로 적어보면요. 여기서 이제 A 곱하기 D 하니까 여기서 A1, A22 이렇게 곱하는 게 되겠네. 빼기 B 곱하기 D 인버스. B가 얘고요. 그 다음에 D 인버스가 얘네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D. C가 0이고 D는 A22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배운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0일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각각의 디터미넌트하고 곱한 거하고 똑같죠? 네,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구했어요. 자, 두 번째. 역행렬을 구해봐라. 지금 앞에서 방금 이 P가 이렇게 생겼을 때 P의 역행렬을 이렇게 되는데 이때 Q가 요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Q부터 구해봤습니다. Q는 A 자, A 빼기 B D 인버스 C다. A 빼기 B
B 곱하기 D 인버스 C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A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요거죠. 그 다음에 D 인버스니까 요거죠. 그 다음에 C니까 0이네. 그러니까 얘가 0 때문에 이게 0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A11일 겁니다. 자, 그러면 A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구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냥 적용해서 전개하시면 여기 0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0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 자, 요까지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의 역행열이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나중에 언젠가 다른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결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걸 지금 여러분이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외우려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언급만 하고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까지. 자, 여기까지고요. 자, 크라멜 로우와 인버스 매트릭스의 여러 가지 룰과 뭐 성질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티션드 매트릭스의 뭐 디터미넌트와 역행열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다시 여기 찾아와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